께서 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는데, 우선 중앙대학교 이용환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은 10분입니다. 예. 이용환입니다. 네, 박맹우 의원님께서 뵈니까 제가 80년대에 울산 당월지구인가 거기 공회 때문에 그 사진 촬영하러 한 10번 갔었어요. 그래서 갔다가 한 5, 6년 전에 울산 포토 페스티벌인가 하면서 오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울산이 굉장히 깨끗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야, 울산이 천지개벽이 됐구나 그런 생각했는데 그 일을 박맹훈 국회의원께서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환경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중앙대학교에서 디지털 미디어를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사진 산업의 현주소를 잘 모릅니다. 사실 잘 모르고 여기에 오신 분 중에 정말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 보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닌데 하지만은 제가 이제 중국에 우수한 대학교에서 특강도 하고 중국은 한 30여 차례 갔다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느낀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진문화예술 사업은 대개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문화예술적인 측면, 산업적인 측면, 지방정부. 그래서 이게 문화, 산업 이걸 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에서 사진 페스티벌이라든지 사진 산업단지 이런 것들을 주로 북경이나 상해보다는 지방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의문으로 목격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 중국의 사진 문화 산업의 성과를 보겠습니다. 출구팔이라는 북경의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내셔널이라는 일본 전자회사하고 군수산업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슬럼화되고 우리나라로 치면 구루공단 같은 곳인데 슬럼화가 되니까 예술가들이 거기서 운집에서 작업을 했죠. 작업을 하다가 중국 북경시에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시도하다가 예술가들이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포기를 하고 그냥 예술지구로 개발해라. 그래가지고 798이 된 겁니다. 현재 여기에는 갤러리하고 미술관이 700개 있고 지금 현재 여기가 너무 임대료가 비싸가지고 북경 시내보다 여기가 임대료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사무실 한 100평짜리 빌리려면 월세가 한 3천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나 물가가 비싸니까 시진핑 정권에 들어서면서 시진핑 정권에서 그렇게 비싸면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없으니 북경에서 1시간 떨어진 곳에 송장이라는 지구에 미술관과 예술가들이 살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하라 하고 시진핑가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수조 원을 투자해서 갤러리 1000개, 예술가 작업실 2만여 개를 공급했는데 그게 798 지역에는 아파트 평당 아파트 가격이 한 5천만 원, 6천만 원입니다. 평당. 이쪽에는 80평의 작업실이 8천만 원에 예술가들한테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통해서 중국이 2013년 이후에 세계 최대의 미술 시장이 되었습니다. 1년에 8.3억 달러라고 하는데 이거는 부가치세 신고도 한 거고 비공식적인 걸 포함하면 엄청난 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페스티벌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이쪽에서 제가 전시회를 한 2~3차례 했고 내년에만 중국에서 전시회가 한 6차례가 잡혀 있는데 제가 너무 많아서 한 4개 정도 줄였는데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가면 굉장히 환영받습니다. 환영받고 지금처럼 좋은 시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사진 축제를 하느냐를 봤더니 바로 문화와 산업이 만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사진 축제의 가장 큰 스폰서가 어디냐면 DJI라고 하는 그 드론 회사가 사진 축제의 가장 큰 스폰서라고 등극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후지나 코닥이 큰 스폰서가 아니라 지금은 이 드론 회사들이 사진 행사의 큰 스폰서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중국이 어떻게 변해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업 카메라 이런 거를 중국 시작했죠. 시작했는데
그 시장은 뭐 거의 세계의 시장을 장악하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삼각대만 파는 건물이 우리나라 6화보다 더 큰 건물에 삼각대만 팔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 사람이 대단하죠. 그리고 들어온 사람 DJI가 2015년에 매출이 10억 달러입니다. 10억 달러가 되어 있고요. 앞으로 이 돈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DJI가 발전의 장애는 뭐냐면 드론이 나를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그런 것들만 풀어내면 우리 매출액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D 프린트 산업이 약 1.8억 달러, 이것도 굉장히 성장할 것 같고요. 웨딩 산업만 올해 30억 달러입니다. 30억 달러 웨딩 산업만. 그래서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 2010년 통계입니다. 디지털 카메라 수출량이 2010년 통계입니다. 1억 대를 팔았습니다. 1억 대. 중국이 무슨 연구소에서 발표했는데 1억 대를 팔았고요. 2010년도에 카메라 수출액만 7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캐논 뭐 이런 거만 아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캠코 차 안에 있는 카메라, 스마트폰에 쓰는 카메라 이런 것들. 그래서 중국 자기네들 말로는 세계에서 카메라를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보면 중국 정부는 문화산업을 대력 이게 중국 학생적 사진 인재 양상에 관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금 CCTV든 블랙박스, 드론, 인공위성 등에서 수집된 영상의 양이 대단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통한 구글의 이미지 검색, 사진 분석, 3차원 입체 카메라, 3D 드론을 이용한 사진 촬영, 신산업에서 점점 그 활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상 이미지 시대의 기초학문인 사진은 이러한 융합 산업의 중심에 있음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진 이미지의 활용이 사실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요. 사진의 산업적 활용은 사진 관련 인재보다는 주로 과학, 기술 엔지니어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학자 엔지니어 중심의 사진 산업의 도약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2012년부터 국가융합정책이 IT 중심에서 인문예술까지 포괄하는 다양한 융합 전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진 산업에도 이런 융합적인 인재가 필요한 이유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융합적인 인재에 대한 요구가 시대적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물 중에 하나는 MIT 미디어 랩의 경우에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아까 앞서 언급하셨지만 포털 사이트 다음의 공동 창시자가 사진학과 출신의 박건희 씨고요. 또 최초로 버추얼 갤러리를 운영하는 등 신사업을 개발하였습니다. 네이버 로드뷰도 아마 후에 또 발표가 나오겠지만 사진학과 출신이 개발을 한 것이죠. 이처럼 사진이 융합되고 접목될 수 있는 분야는 상당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박강무 원장은 그 정보 제 주제가 사진의 현재와 미래인데요. 전 되게 가볍게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사실 현재와 미래를 알 수 있으면 뭐 제가 점쟁이가 되겠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제가 그냥 10년 전쯤에 사진의 미래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생각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제 화두가 아날로그와 디지털이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이 어떻게 정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으로 되게 많이 해봤고요. 단순히 아날로그를 대체하는 정도의 생각까지만 했었고요. 뭐 간혹 다른 생각도 조금씩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에서는 어떠냐면요. 불과 10여 년이 지났는데 이제 디지털은 완전히 우리 생활 속으로 다 들어와 있죠.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바로 실시간으로 사진을 저장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은 전문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요. 모든 사람이 가장 쉽게 사용하고 저장하는 매체가 되었습니다. 네. 예술에서도 되게 많은 변화가 있죠. 예술에서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사진, 그림 되게 혼란스러운 것들이 있죠.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건
그림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위아래 두 장은 사진이고요. 그림에서도 이제 1900년대 후반부터 초현실주의, 극사실주의가 이제 발달했죠. 그래서 정말 사진 같은 그림이 많이 등장했는데 분명히 사진은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그림이 왜 등장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갖게 되고요. 또 다른 건 사진은 이제 저희가 디지털화되면서 변형이 가능하게 되면서부터 그때는 사실 표현뿐만 아니라 작가의 감정이입을 넣는 뭐 그런 단계에서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구신점이 있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까 사진가들이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한국 사진가들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그 캐논이나 약간 캐논에서 니콘에서 신제품 내놓고 한국 시장에서 XLR 클럽이나 이런데 거의 매일 모니터링 합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이전에 그 일본 캐논에서 무슨 뭐 포커스가 많이 안 맞냐고 그래서 한 2003년도에 그때 그 캐논 개발자들이 한국까지 다 와가지고 막 테스트하고 했었는데 그때 와 한국 유저들은 너무 까다롭다는데 자기들은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세계 최고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물론 걔는 영어를 잘못하고 저도 잘못해서 근데 볼자는 그런 얘기입니다.